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철거 및 착공 7번째 시간인데, 여러분께서 흔히 가끔 언론을 통해 들으시다시피 일조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인근 주택에서 넣었을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다 패소하느냐, 다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공사가 중지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근 단지에서 하는 이유를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 사유가 이래 가지고 공사를 중지해라 달라고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거는 인정해주고 이거는 인정 안 해준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에서 제가 조합 측 소송 대리를 맡아가지고 승소한 사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조권 침해가 확실히 되면 다 중지해둬야 되고 협의해야 된다, 합의금 많이 주고 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1800여 건을 부동산 건설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사중지 가처분을 인근 단지에서 신청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할까요? 자, 공사진정 인근 주민들이 하죠. 주민들이 하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은 당연히 안 할 것이고 가까이 바로 인접한 데서 하는데, 그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하는 이유는 신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일조권 침해. 옛날엔 햇빛이 잘 들어오다가 신축공사가 들어서 가지고 청구가 올라가면 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일조권 침해로 공사중지 8층 이상은 못 짓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망권. 옛날에는 한강이 잘 보였어. 아니면 저 산이 잘 보였어. 근데 올라서는 바람에 앞집이 보인다. 이러니까 조망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못 짓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소음. 공사는 도저히 시끄러워서 밤에 잠도 못 자겠고 낮잠도 못 자겠고 죽겠다. 그 다음에 발파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벽이 거물이 가고 내 집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중지시켜달라. 이런 사유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 법원에서 맞다, 네 말이 맞으니까 공사 중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조권 침해입니다. 햇빛 가리는 게 가장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일조권이 침해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 전체 모든 공사를 다 중지한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축 건물이 다 그 집을 향해서 일조권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가까운 동이 침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 침해하는 그 동만 공사를 중지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소송을 안 해본 변호사님들은 공사 전제에 대한 중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이분은 이 소송 안 해본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일조 감정을 소송 진행 동에 해보든지 아니면 미리 자기들이 일조 감정한 것을 평가서를 볼 때 일조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침해를 유발한 해당 건물의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일조권 침해를 당했으니까 공사 중지해 주십시오라는 쪽도 제가 소송을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일조권 침해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피소당한 조합 측에 대해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양쪽을 다 해봤기 때문에 서로 알죠. 피직이면 100점 100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조 감정평가에서 일조권 침해가 딱 나오면 청구 8층 이상, 예를 들면 7층 이상은 짓지 마라. 예를 들면 가까운 곳이 103동이면 103동 메토 라인은 7층 이상, 메토 라인은 8층 이상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 공사 못 올라가요. 그걸 무시하고 공사 올라가봤자 철거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의 재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되면 거의 공사 중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망권. 풍경이 좋았는데 네가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나 가렸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조망권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 중지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나고 있는데, 한강변 조망 같은 경우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 보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 당시부터 청구가 제한돼가지고 사업 단계에서 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소송 기울어지는 잘 없어요. 대신 한강명, 산조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막아버렸다. 갑자기 콘크리트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시야를 막았다. 이러니까 못 올라오게끔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극히 일부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음, 공사 때문에 드르륵 죽겠다. 이거는 소음 측정 기준치가 딱 있습니다. 소형 허용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종일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가끔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음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시공사 측에서는 언제 그랬냐 이러니까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측정기를 사가지고 증거를 다 남겨놔야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소장이 들어오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바로 낮춥니다. 공사가. 낮추기 때문에 소음 피해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것은 거의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동. 이 발파 작업하는 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려고 한다. 이미 봐라. 내 집에 3분의 1이 이렇게 무너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에 대한 안정장치 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공사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사 중지를 일부 시킴으로써 시공사를 애를 먹여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것도 있죠. 어쨌든 내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40년 돼가지고 무너질 집인데 뭐 그러십니까? 우리가 돈 좀 죽을 테니까 그냥 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고차는 차 아니고 새 차만 차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사장 발파나 여러 가지 특파기로 인해 가지고 집이 무너질 정도 되면 일시적으로 안전장치 할 때까지 공사 중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사 중지 가처분에서 조합이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서울 강남구 A조합을 상대로 인근주택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소음, 조망 건이니까 공사 중지해달라 들어왔어요. 이거 제가 조합 측 소송들에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B조합도 똑같은 사유인데 이겼고 서울 서초구 C조합도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조합도 제가 이겼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조합도 이겼어요. 공사중지 가처분 다 기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천도 마찬가지 F조합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 조합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사중지 가처분이 들어오면 소장을 신청서죠. 보면 이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판단이 저한테는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봐가지고 가능하니까 뭐 공사가 중지되면 굉장한 손실이 크니까 일단 합의는 합의대로 진행을 해보되 대신 공사 중지는 막아야 되니까 일단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다 이긴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제5강자고 홈페이지인 r119c.kr에 들어오면 왼쪽 밑에 사업시행계획 분양신청 5강자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